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 과연 본인의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중에 거의 대부분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람과 사망일지 남아있는 그 배우자 간의 공동의 노력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부부 공동의 노력에 따라서 경제적 정도의 활동 범위나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이 이루어진 이유라면은 그 법률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향후에 이제 재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배우자 상속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배우자에 대한 범위와 배우자 상속 공제를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일 현재 생존해 있는 이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 기간 중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과연 이 배우자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일 현재 이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혼 관계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가 된 거래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상 배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이 된다면은 배우자 상속 공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상속 또는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바로 이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고 피의 상속인의 사망 이후 남겨진 그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안정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배우자만 배우자 상속 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단 법률 혼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피상속인과 별거 중이었거나 또는 사망일 현재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남겨진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계획 중이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배우자 일방의 사망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많은 상속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그 이혼 조정 시기를 조절을 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동일한 날에 사망한 경우 과연 배우자 상속 공제의 적용 여부입니다. 배우자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일 현재 법률상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생존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일한 사고로 모두 돌아간 경우에는 과연 모두 함께 사망한 배우자 부부 간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법에서는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각자 사망한 그 피상속인에 대한 각자재산가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부부가 동일한 날에 사망을 했지만 시차를 두고 사망을 한 경우라면 선행적으로 사망한 배우자 일방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시차를 두고 후순위로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동일한 날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진단서 상에 사망 시차가 별도로 순위를 정해서 기재된 경우라면 배우자 일방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좀 적게 낼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산정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범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가 배우자에 대한 법정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비교를 해서 30억 원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사실상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받은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공과금과
채무를 승계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례비는 차감되는 금액에서 제외를 하고 피상속인의 공과금과 채무액만 승계를 해서 실제로 받은 가액에서 차감을 하고 배우자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비과세 재산가액,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국가에 대한 유증이라든가 또는 뭐 종교 자산 학술에 따른 그런 특정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출연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가액이 있다면은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를 하고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전체 중에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사실상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 금액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이 4번에 해당하는 등기 의무일 것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해야 하고 이 등기 등록된 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만약에 사망을 하고 나서 경우에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망할 수도 있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상속인에 대한 뭐 사망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사망 신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겨진 상속 재산에 대해서 피상속인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법정 지분대로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만큼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악용을 해서 배우자 명의로 이제 상속재산을 거의 대부분 받기로 해서 신고를 했지만은 실질적인 그 남겨진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는 신고 이후에 자녀들인 상속인이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배우자의 상속재산, 상속공제를 많이 갖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 의무가 함께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이 분할 기간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분할 기간의 다음 날부터 추가적으로 6개월의 기한 이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간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가 있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을 넘겨서 추가적 6개월에 대한 기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속인들 간의 다툼에 따라서 등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분할 기간 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세가 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분할 등기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을 배우자 명의로 했다가 사실상의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은 자녀에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배우자의 유무에 대한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에 따라서 남겨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이성무 세무사였습니다.